비인간적 막장 행태, 폐륜적 만행. 와, 진짜 수위가 높은 표현들이죠. 이게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달린 악플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최고 위급 정부 인사들이 한 글로벌 커피 브랜드를 향해 쏟아낸 실제 발언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기업의 마케팅 실수가 어떻길래 국가 최고 권력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분노한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들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이런 정부의 분노가 실제 국가 주도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때 법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뜨거운 논란의 표면적인 갈등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법적 역학관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해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최근 정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대형 사례를 바탕으로 이른바 국가 주도의 기업 불매운동이 과연 헌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해부해보는 겁니다. 정치적인 감정은 잠깐 내려놓고요. 철저하게 법과 원칙이라는 객관적인 렌즈로 이 사안을 들여다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입니다. 첫째,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둘째, 국가기관의 이례적 불매 촉구, 셋째, 국가 불매운동의 법적 한계, 넷째, 정부의 윤리적 소비 반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인가, 소비자의 선택인가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제1장,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입니다. 모든 논란의 도화선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했던 텀블러 할인 프로모션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홍보물에 탱크데이라는 명칭하고 책상의 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언뜻 보면 그냥 흔한 마케팅 문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한국 사회의 아주 깊은 역사적 상처를 정면으로 건드린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탱크데이는 5.18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했고요. 책상의 탁이라는 표현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경찰이 냈던 변명이죠.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면서 시민사회에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사태가 굴러가는 속도를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일파만파였어요. 프로모션이 공개되자마자 대중의 분노가 확 폭발했는데 이게 단순한 소비자 항의 게시판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곧바로 대통령과 장관들의 강도 높은 규탄이 쏟아지더니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의 사용 중단, 그러니까 불매를 촉구하는 단계까지 진짜 초고속으로 번졌거든요. 일개 기업의 마케팅 캠페인 하나가 순식간에 전국가적인 정치 행정 위기로 비화된 거죠. 이어서 제2장, 국가기관의 이례적 불매 촉구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태가 커지면서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에 이렇게 썼어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같은 폐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법무부를 이끄는 장관이 특정 기업의 마케팅을 딱 꼬집어서 폐륜적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이걸 헌법 개정 문제랑 직접 연결지은 겁니다. 게다가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력한 경고까지 날렸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가세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특정 기업을 향해서 저질 장사치라는 정말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는 건 이 사안에 걸린 정치적 무게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체감했을 그 엄청난 압박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비판하는 거랑 실제 국가 행정력을 움직이는 건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전환점이 바로 행정안전부의 등장이었습니다. 행안부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섰어요. 우리 부처부터 스타벅스 제품 사용을 중단하자, 공공행사에서 배제하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기관과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정치인들의 쓴소리를 넘어서 정부 부처 차원의 조직적이고 실행 가능한 보이콧판이 깔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제3장, 국가 불매운동의 법적 한계입니다. 민간인과 국가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기분 나빠, 저 커피 안 마셔 하고 불매운동을 하는 건 헌법이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맞아요.
그런데요, 그 주체가 국가기관이 되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국가는 거대한 공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중립성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고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서만 권한을 쓸 수 있거든요. 똑같은 불매운동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들이대는 법적 잣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원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자의의 금지의 원칙인데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저 기업 맘에 안 들어 같은 정치적, 정서적 이유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가 이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나요? 아니면 공정위의 공식 제재를 받았나요? 아니죠. 이렇게 명확한 법적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특정 기업을 콕 찍어서 배제한다? 이건 감정적인 이유로 자의적 차별을 했다는 치명적인 법적 비판을 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하나 걸리는 게 직권 남용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법이 딱 정해준 권한 안에서만 일해야 하잖아요. 행정안전부의 원래 역할이 뭡니까? 재난관리, 지방자치 행정 이런 거거든요. 민간 기업 마케팅을 심사해서 정치적 제재를 가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행안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산하 기관이나 지자체들한테 저 커피 마시지 마 하고 사실상의 압력을 넣게 되면 이건 법적으로 권한을 엉뚱한 데 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국가가 민간 기업을 공식적인 표적으로 삼을 때 넘어야 할 5개의 거대한 법적 허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기업과 차별하는 평등 원칙 위반, 방금 말씀드린 권한 남용 문제, 그리고 공정 경쟁을 해치는 국가계약법 위반, 기업의 영업할 자유를 깎아내리는 경제적 자유 침해,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까지. 겉으로 볼 땐 그냥 커피 좀 안 마시겠다는 것 같지만 법의 렌즈로 싹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곳곳에 헌법적 지뢰가 깔려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 쪽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제4장 정부의 윤리적 소비 반론입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니 정부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물건 사는 건데 내 돈 내고 누구 커피 살지 고를 권리 정도는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부의 방어 논리도 딱 이거예요. 공공기관도 시장의 소비자로서 윤리적 소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반민주적인 가치를 드러냈다고 판단되는 기업과는 당당하게 거리를 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업정지 처분 같은 강제 제재가 아니라 그냥 정부가 어디 커피를 살지 말지 정하는 구매 선택이자 계약 자유의 행사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지금 자신들의 행동을 공식적인 법적 제재가 아니라 계약 자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재량으로 싹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 스타벅스 문을 강제로 닫게 한 것도 아니고 결제 도장 찍힌 공식 블랙리스트 문서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매 촉구가 무조건 당장 위법이다라고 단정 짓거나 법정에서 입증해내는 건 현실적으로 꽤나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드디어 결론입니다. 제5장 권력인가? 소비자의 선택인가?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짜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의 이 입으로 하는 경고가 서류상의 행정조치로 넘어가는 그 선을 넘느냐 마느냐입니다. 만약 정치인들의 멘트를 넘어서 실제로 정부기관 내부 지침에 특정 브랜드 입찰 폐쇄 이렇게 명문화가 되거나 실질적인 행정상 불이익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떠나서 국가를 상대로 한 거대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진짜 법적 전쟁으로 불이 옮겨 붙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본 이 사안을 아우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대중의 분노나 정치적 정서를 이유로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를 주도한다면 정당한 윤리적 불매운동과 위헌적인 블랙리스트,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그어야 하는 걸까요? 기업 마케팅의 책임, 그리고 국가 권력의 한계라는 아주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이번 사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